안녕하세요. 네,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직관적이게 알아듣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 따돌림 사안이 굉장히 학교폭력 행위 양태 중에 굉장히 빈번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를 보면 따돌림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인 이상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따돌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은따라는 말 아시죠?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은 따돌림의 주동자가 한두 명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한다든가 옆에서 비아냥거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아예 그냥 묵인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조자 내지는 방조자 내지는 그냥 묵인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피해 학생이 각각의 학생에게 양은 좀 다르긴 한데 다 좀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해자를 어디까지 포섭시킬지의 문제가 항상 보통은 대두가 돼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결국에는 다 넣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를 많이 넓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학교폭력 사안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무조건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다 넣고 어느 경우에는 다 넣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좀 기준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증거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어떤 가해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다 넣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사건 중에 여러 학생이 와서 한 학생에게 욕도 하고 폭언도 하고 안 한 일 가지고 왜 했냐고 추궁을 하고 뭐 무릎 꿇어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러한 행동이 있을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녹음기를 켜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가해 관련 학생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 패드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안 좋은 이야기들, 언어폭력 행위들이 다 녹음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넣는 게 맞아요. 다만 법률적인 걸 떠나서 만약에 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들을 다 넣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면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첫 번째 우선 고려 대상은 학생 본인의 의사니까요. 고려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한 증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면 가해 관련 학생들 다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과도 항상 좋았어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가해 관련 학생을 다 벌리는 거는 좋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주동자만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학교폭력 신고사 무조건 많은 것이 좋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우리 피해 관련 학생의 신고가 우스운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증거도 없는데 막 가해자라고 지금 지정하는 친구가 막 열댓 명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접수하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도 아니 뭐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얘네들이 지금 정말 한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스운 신고가 되지 않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주동했던 몇 명의 학생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결과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되는 상대방의 항변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 측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 수가 좀 많아도 넣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학생들이고 또 초등학생 같이 만약에 저학년이라고 하면 가해자 수를 너무 많이 늘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해자 수를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맞신고 내지는 역공을 당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술을 해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사실 확인서라든지 목격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점점 올라가요. 제가 실무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항변을 생각해 봤을 때 맞신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 관련 학생들이 목격 진술이라든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을 우려가 높다라고 하면 이때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에 깃댄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들을 일단은 보시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괘씸하죠. 괘씸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친구가 있으면 다 넣고 싶어 하십니다, 대부분.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스운 신고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친구관계 유무, 우리 자녀가 그 측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모르시겠으면 사실관계를 다 들어보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게끔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